자, 장투라디오 특별방송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답을 들을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진행하는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흥미진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이번주 대한민국을 거의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SDS의 상장 예정과 관련된 공모가 시초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 장 박사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SDS 시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초가는 지금 현재의 장애 시세를 완전하게 배제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 가격이 한 35, 6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지금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요. 어제 기준 주가로 따지면 36만 6천 원. 36만 6천 원. 지금 37만 몇천 원 뭐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렇죠. 워낙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야, 예전 공모가가 19만 원인데 거의 배치기를 한다 그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측정한 바로는 2014년 실적으로 도출한 어떤 퍼 가치가 한 13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13만 5천 원? 어디서 돌멩이 날아올 것 같지 않나요? 그건 하지 마십시오. 13만 5천 원하고 현재 장애 시세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당사의 어떤 백데이터 비율대로 이제 산출을 하면은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시초가가? 제가 말을 더듬을 정도인데 장애 시세가 36만 원, 7만 원 가고 있는데 시초가는 25만 원. 25만 원. 할인율 30% 뭐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만 원. 자, 그 근거는 좀 더 디테일한 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고요. 자, 팀장님. 시초가 대충 얼마 정도로만 예상하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요, 삼성생명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 지금 9등입니다. 가슴 아픈 삼성생명 나옵니다, 그죠? 아픕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전일자로 시가총액이 약 23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SDS 만약 상장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삼성생명을 약간 앞서거나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주가로 환산하면은 대략 30만 원. 30만 원? 네네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외에서 36만 원, 37만 원, 장 박사님 25만 원, 곽 팀장님 30만 원. 5만 원 갭이라면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 금액 차이가 워낙 또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단순 이게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뭐 몇십만 주다, 100만 주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 값이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대기 물량만 3천만 주짜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5만 원 올리면 5만 원 올라고 얼마 계산이 안 되는데? 대기 물량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날에 그러니까 첫날에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한 팔아버릴 수 있는 장만 열려라 나 팔아버릴 거다. 그게 이제 한 3천만 주 정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5만 원 오르면 15주인가? 계산이 안 되네 지금. 계산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그런 단위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 만 원, 돈 2만 원, 돈 3만 원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초가만 보고 버튼을 누를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단가에 이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 물량 중에 사실은 장외에서 30만 원대, 40만 원대 뭐 이렇게 20만 원대 사신 분들은 몇 명 안 됩니다. 99%, 98%, 97% 이런 투자자들이 사실은 공모가 이하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매수를 하고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딱 유통 가능한 수량 한 40만 주 정도 한 달 동안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 40만 주가 그냥 다 개인한테 들어갔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7,700만 주 중에서 그 중에서 아까 내가 3천만 주 정도 되는 그랬죠. 그러니까 2,940만 주 정도가 첫날 유통이 가능하고 그걸 20만 원 단가로 치면 그것도 엄청난 단가가 안 나오죠.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돼. 팀장님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요. 그러면 계산은 그렇게 계산은 안 되고 계산기 안 꺼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장 박사는 제 편입니다. 아까 두 분이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사실은 잘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초가라 그러면 장이 열리자마자 형성되는 그 가격인 거죠? 시초가가 이제 8시부터. 네. 그죠? 호가 접수를 받았어. 네, 네. 8시 10분부터 가격이 뿅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날 가령 9시 반에 매도를 하는 것과 네. 장이 마감하기 직전 2시 반에 매도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 천당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판단이 아까 우리 장 박사님 이야기로는 이 뭐 저기 시초가 25만 원, 우리 곽 팀장님 뭐 30만 원. 그러면 그게 시초가가 그날 오후 돼서 이 두 분의 5만 원 갭이 아니라 두 분이 각각 내신 가격에서도 5만 원, 10만 원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 아침에 파는 거하고 상장일 종가로 파는 거하고도 엄청난 금액이 좌지우지 될 텐데 우리가 시초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네. 사실은 언론에서 이제 목표 주가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대화 자체가 사실은 저는 뭔가 지금 맞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첫날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아니라 이 회사는 좋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때까지 간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접근되는 게 19만 원짜리가 30만 원 간다. 몇 주 한다면 얘기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숫자로 계산 방금 계산기도 지금 당장 계산도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네. 하도 언론에서 30만 원, 40만 원 얘기를 해놓으니까 네. 시초가가 25만 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려 네. 더 작은 것처럼 얘기가 네. 되고 네. 첫날 시초가가 30만 원 가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 곽 팀장이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아까 우리 장 박사님이 본인의 계산으로 따지면 거의 13만 5천 원이라는 금액도 나왔잖아요. 예. 13만 5천 원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가령 36만 원이라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테레스테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SDS를 보는 시각 중에 실제 기업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장에서 그냥 떠들썩한 그거에 따라서 와 이거 25만 원은 기본 치고 갈 거야 30만 원 갈 거야 이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단순하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 30만 원이 산출된 게 아니고요. 저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가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SK텔레콤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423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그룹들이 삼성전자 포함해서 크레즈까지 총 16종목이 상장되어 있고요. 현대차그룹이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현대 BNG스틸까지 총 11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시가총액 1등서부터 10등까지 삼성그룹 주가 있다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이제 제가 좀 수치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는 종목을 내가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거나 종목을 픽업하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는 IT 계열이 5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 계열이 3개가 있어요. 삼성생명, 화재, 삼성증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금 전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전년 대비 한 38% 정도 올라갈 것으로 최근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가 19만 원으로 만약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그룹 내에서 원래 3등이 삼성화재였습니다. 삼성화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생명, 삼성화재 순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 순인데 SDS가 19만 원으로 상장이 된다고 치면은 바로 3등으로 올라가요. 삼성그룹 내에서 순서를 세워보면은 3등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삼성전자 177조, 삼성생명 23조, 삼성 SDS 14조, 삼성화재가 13조 이런 순이거든요. 바로 그룹 내에서도 벌써 위상이 3등으로 올라가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생명과 SDS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대주주가 갖고 있는 SDS한테 저는 한 표 주고 플러스 IT 섹션에서 삼성전자보다 그리고 삼성 SDI보다 삼성 테크인보다 삼성전기보다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종목을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삼성 SDS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접근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내에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 SDS가 삼성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한 가지고요.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영업이익단에서 삼성생명이 작년에 한 5,500억 했어요. 근데 삼성 SDS가 작년에 5,056억 원 정도. 그 정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보다 SDS가 EPS가 더 높습니다. 그런 EPS가 뭐죠?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 네, 주당 순이익 얘기를 하는데 한 주당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생명보다 SDS가 더 높다.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 그렇다고 친다면 당연히 전자에서 내가 물량을 빼서 하는 물량을 내가 IT에 하나 실른다 치면은 당연히 삼성 SDS를 살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생명이 23조인데 그 위치로 올라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곽 팀장님은 SDS가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에서 계속 출발하셔서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거나 할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시하신 30만 원이 충분히 타당하다. 테르스트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요번에 또 국내에 있는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뭐 발행사나 공동인수나 이런 부분들 또 큰 은행 관련해 갖고 증권사들 껴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어떤 좀 이름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펀드에 담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이 당장 담을 수 있는 것 좀 제한적인 몇 개업주들이 할 수 있고 관련된 계열사들이나 연관기업들은 사실은 3개월 뒤부터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부터 막 불붙듯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사실은 초반에는 기존에 있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입장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분위기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삼성생명 다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22조짜리가 44조 간다라는 이런 꿈들이 사실은 막 모락모락해서 그때 삼성생명 아마 지점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장외에서 2주씩 산다고 엄청 돌아다니셨거든요. 프리미엄 20% 30% 주고. 근데 결국 그게 그런 기대치가 한순간에 주가가 그냥 말을 해두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느끼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라고 들었어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IPO 시장에 그것도 삼성 SDS를 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 가격에 잡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펀드들에서 편입은 못하겠지만 아니 또 다른 펀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주식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왜 삼성 SDS만 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게 저도 그거 왜냐면 어차피 국민연금이 삼성 SDS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민연금은 전체적으로 요번에 하는 거는 수혜 측에 참여를 하자. 이런 부분을 4년 만에 이제 삼성생명한테 한번 띄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4년 만에 한번 들어온 건데 과연 올림픽인가? 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어떤 얘네가 분명히 결제받는 한도가 있을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한 종목을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사실 그 부분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번에 또 충분히 담았지 않았나 수혜측할 때 기관들이야 뭐 주관사한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하고 관계 때문에 사실은 장 소장 그런 쪼가리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진행이 다 끊겨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결정적인 발표를 하려고 장 소장이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장 박사님도 자꾸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소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메모지 보여주고 하시는데 우선 그 장 박사님한테 말씀 들어보기 전에 그래서 필립스토방 시초가 얼마 생각하세요? 시초가 저 기존에 받은 제가 수혜 측 쪽에서 받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 중요합니다. 그죠? 외국인 투자자 이분들은 첫날에 매도 가능한 주식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갖고 비행기 탄다? 그 대단한 분들이 쩐뛰기 한다고 봅니다. 쩐뛰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돈처럼 남으면 장땡이니까. 쩐뛰기가 아니고 외국이니까 달러 뛰기 이런 거 아닐까요? 달러. 자, 장 박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약간 물량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기관 수혜 측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대충 자료 편한데 보고 하세요. 이 아니라 미약약 들어왔던 부분을 제가 지금 기관 미약약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미확약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네. 기간에서. 네. 그 의미 자체도 네. 기간 자체에서도 지금 긴가민가 하니까 네. 이제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되지? 3개월 확약이나 이런 거 1개월 확약 이거를 선뜻 걸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여의도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랬는데 해외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국내 기관들은 막 확약 들어가고 지금 확약률 엄청나다. 그건 진실입니다. 자, 확약 잠깐 설명해 주시죠. 1개월 확약이라면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1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이 묶여가지고 주식시장에 이제 팔지를 못하는. 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못 팔고 떨어져도 팔지 못하고 그냥 잡혀 있는 거죠.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럼 확약 부연 설명 좀 할까요? 네네네. 아닙니다.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확약이라는 형태로 어떤 수요 측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자기네 마음이죠. 물론 그렇겠죠. 외국인 투자라는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우리 국내 금융권이나 어떤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갑일 수 있습니다. 갑이다. 그래,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조건대로 해다오. 확약 같은 건 안 받아. 그냥 우리 받아가지고 첫날 바로 팔 수 있게 해줘. 안 그러면 안 사. 보통 그러니까 생각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뭐 큰 어떤 대형 어떤 뭐 JP모건이나 메릴린치나 이런 데서 수요 측에 공동 참여를 하면 그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배정 물량 자체를 본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물량을 비확약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뉴스는 국내 기관 투자자 말을 들으면 확약률이 90%네, 80%네. 근데 막상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뭐 40%, 50% 이런 게 실질적으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락업이나 확약 부분을 어떤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결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약률이 별로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초가에 대한 의견 우리 장 박사님은 25만원, 곽 팀장님은 30만원, 그리고 우리 테레스 특파원은 쩐뛰기 거의 시초가에 바로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대해서 이제 그 흔히 저희들이 분석할 때 비교 기업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곽 팀장님이 쓰셨던 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SK CNC와 현대 글로비스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팀장님, SK CNC하고 글로비스를 이 테마에 넣어서 보면 어떤 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단기보다 장기로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매우 높더라. 수익률이 높더라. 그 히스토리를 말씀 잠깐 드리면요. SK CNC가 2009년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 시초가가 32,250원으로 7.5%로 시작했고요. 종가가 35,650원으로 플러스 18.8%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 흐름은 약했었는데요. 그 뒤부터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쭉 상승했거든요. 1년? 2년. 2년간 계속 상승해서 16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공모가 대비 한 453%.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주가 조정 받았다가 최근 10월 24일 날 27만 4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813%까지 상승하면서 끝났고요. 지금 이제 현재 주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공모가가 21,300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시초가가 42,600원으로 플러스 100% 그리고 마감은 48,950원으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상승해서 7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그 주가가 91,100원까지 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8거래일이죠. 8일 만에 327%까지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주가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1년 뒤에 까보니까 다시 공모가 21,3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계속 유지하다가 7년 후 9월 달에 다시 한번 보니까 9월 25일 날 33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9년 후 공모가까지 내려갔다고요? 공모가까지 내려왔다가요. 그리고 7년 후에 34만 7천원까지 상승하면서 모증이나 액분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없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7년이나 기다려요. 이게 왜냐면 글로비스 자체가 되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그래서 이 회사가 공모가 21,300원이잖아요. 수익률이 1,482%예요. 대단하죠. 자, 삼성 SDS를 SK CNC와 현대 글로비스를 비교 기업으로 묶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장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기업만 넣어가지고 네.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무리수가 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어떤 이 두 기업 에바일다 이런 산정 방식에서도 보면은 네.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두 개 기업이 네.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단순히 이거를 단순 평균 해가지고 네. 비교 기업으로 삼는다.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 ICT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네. 엑센추어나 뭐 예. IBM이나 뭐 네. 아니면은 우리 그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현대글로비스나 네. 이런 기업을 넣어가지고 물류 BPO 부분을 따로 가중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굳이 이렇게 두 개 기업만 넣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오류가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넣은 거겠죠. 그렇죠. 업종 대표하는. 그리고 보통 우리 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뭐 80점 받아도 100점 받은 애들 딱 빼놓고 옆에 철이는 81점, 내 뒤에 있는 뭐 동이는 79점, 나 중간에 써.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꼴찌인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네. 그 뭐지 SK C&C하고 현대글로비스는 네. 지주회사 전환했을 때 그 경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 SDS랑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을 거론을 한 거고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지주회사, 지주회사 개념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SDS가 어떤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나중에? 그게 뭐 확실하게 SDS가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네. 왜냐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제일모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확정져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가긴 갈 건데. 예. 근데 제가 알기로 SK C&C가 2013년에 하반기에 특히 순이익이 아주 급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SDS하고 아까 자꾸 비교를 하자고 했는데 장모사님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예. 일단 SK C&C를 비교 기업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저는 조금 글쎄 그러니까는 넣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는 실적 자체를 이제 2013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SK C&C 그 일시적으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순이익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13년도 전체 순이익이 1,890억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관계기업 투자이익이 좀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이제 SK C&C는 SK 지분을 32% 보유하고 있고 SK는 SK 이노베이션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이 2013년 하반기에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했고 이게 이제 SK 실적 부진으로 이제 이어졌고 이게 또다시 SK C&C 관계기업 투자 이익의 어떤 감소로 이어져 가지고 작년 전체 그 어떤 그 관계기업 투자이익이 8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SK C&C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SDS에 뭘 유추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SK C&C 자체가 비교 기업으로 들어갔잖아요. LG CNS 이런 건 비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LG CNS도 있고 SBS 있을 때는 LG CNS 근데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가 이제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 이때의 실적을 굳이 넣어가지고 이 실적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비교 기업 가치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 버리죠. 많이 올라가 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산정 과정에 집어넣는다. 아니면은 차라리 2013년 전체를 해가지고 때리던가. 그렇게 때리던가 아니면 뭐 2013년, 2014년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 그냥 2014년도 하반기, 2013년도 상반기 물론 그 방법론 자체가 접근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뚝 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 비율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어떤 퍼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게 이 어떤 산업 내의 어떤 평균퍼다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마치 이제 최홍만 돌사진하고 심건호 돌사진 갖다 놓고 둘 다 돌 때는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테르스토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한데 제가 제 사회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답답해. 아까 우리 곽 팀장님 이야기하셨던 뭐 7년 후, 9년 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지금 제가 여쭤봤던 시초가라는 부분은 극히 초단기의 이슈 아닌가. 이제 그 시점의 차이가 있으니 결국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까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 장 박사님 25만원, 박 팀장님 30만원, 그리고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은 쩐뛰기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어차피 대한민국의 기업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초가에 대한 견해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리는 뭐 조금 이따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장기적인 흐름을 감안을 하고 비교 기업을 산정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처럼 기업의 업력, 히스토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만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주식을 볼 건가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장투라디오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투자처가 없는지 궁금하십니까? 목돈을 굴릴 좋은 곳이 없냐고요? 새로운 투자처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이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투의 장투 장투의 장투 장투.com. 저 이순재 우리 호텔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믿고 보는 장투.com, 믿고 듣는 장투 라디오. DODO의 DODO, DODO의 DODO, 장투 라디오, 장투 생명 제공입니다.